자, 오늘부터 이제 고등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는 기하 파트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지만 다 어려워요. 알겠죠? 오늘 첫 시작이니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건 절면 때릴 거예요. 오늘은. 알았냐? 절지 마세요. 지금 옷을 얇게 입고 다녀. 그리고 덥잖아, 그러면. 에어컨 틀어놓긴 했는데 졸지 마. 알았죠? 오늘 진짜 중요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돼.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자, 오늘 하는 게 도형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형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도 수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지. 뭐 했냐?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도형 뭐 있어요? 뭐 부채꼴, 뭐 원도 있었죠. 원과 부채꼴. 또 뭐 있었죠? 입체 도형에서 뭐 다면체와 회전체. 그래서 정다면체 5개 있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도형은 지금 하고 있지 우리. 기억나는 게 삼각형, 사각형, 달궁. 뭐 이런 게 있죠? 직각삼각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중3 과정에서 도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했고 뭐 삼각비의 결부지어서 했고 그 다음에 원대성질이라는 것도 있었지? 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썼던 도형은 특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중등 과정에서의 도형은 이게 사실 나중에 니들이 수학 전공과를 가진 않겠지만 그냥 알고만 있어. 뭐라고 부르냐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건 그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 중에 유클리드 증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유클리드 기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가 특징이 뭐냐면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냥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도형에 어떤 특징이 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원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원에 뭐 원주각, 중심각 관계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막 이런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런 식으로 각종 도형의 특징을 그냥 분석하는 게 유클리드 기하라고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 하는 도형은 해석 기하라고 불러요. 자,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영어 문장 해석, 그 해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 도형은 그냥 도형 자체를 특징을 분석한다고 했다면 해석 기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도형을 좌표에다가 이 좌표라는 얘기는 X축, Y축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에다가 옮겨 그려. 어떻게 하냐면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 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거 도형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가요.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도형이 중학교 도형 많이 나온다. 어차피 우리 시험범위잖아. 다음까지가. 오늘 그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당수 나오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면서 그거까지 잠깐 얘기를 좀 해줄게.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일단 니네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오늘부터 하는 고등과정의 도형은 뭐 갖고 놀아? 식 갖고 논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이제 뭐가 있냐? 점, 선, 원 딱 3개밖에 없어. 수학상에서는. 원은 나중에 할 거고. 선은 뭐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하고 공부했죠. 그걸 맨 마지막 단원의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찍어 봤더니 하나의 직선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그 직선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일부분이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미 해석기하의 일부분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했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오늘은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숙제하면서 얘들아, 오늘부터만큼은 자,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틀린 거 오답노트 성질이 잘 쓰라고 했죠. 하나 더 부탁을 하자면 유튜브 들어가는 가보냐? 내 채널에? 네. 가보면 뭐뭐 있어 안에? 제일 위에 이제 잔소리하는 거, 농담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반이 4반이라서 1반, 2반, 3반, 4반 중에서 우리 반이 여기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중학교 중2하 개념, 중2하 심화 이렇게 좀 많지. 이렇게 있는데 니네 반을 가던 밑에 있는 고등수학상을 가던 선생님이 항상 새벽에 편집해서 다 올려놔. 니네 좀 공부 좀 하라고. 오늘 하는 거 숙제하면서 제발 좀 봐. 복습하라고. 빨리 돌리기 해서 봐도 되니까 오늘 숙제 나갈 거 아니야. 숙제 나갈 때 채널 들어가서 좀 보세요. 알겠죠? 니네 오늘 하면 이제 내일 되면 까먹어. 이제 또 어렵거든. 알겠니?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머리에 다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숙제 어차피 여러분들 매일 하시잖아요. 오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할 때 제발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잖아. 어차피 핸드폰 옆에다 놓고 틀어놓고 보면서 숙제해. 알겠어? 오늘 하는 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합시다. 그러면 구독자가 한 명 줄어서 슬프다. 누가 탈퇴했어. 134명이네. 133명 됐어. 자, 가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 자, 일단 요런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렸어. 그랬을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점부터 시작해서 도형까지 확장을 할 거야. 오늘 다 하진 않는데 각각의 점을,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도형의 특징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분석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A라는 점 하나가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유의 어떤 값이 있어.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함수 배울 때 뭐라고 공부했죠? 좌표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A점의 좌표를 x1번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번이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했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지. 근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를 절대값 기호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우리 계산할 때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얘가 큰지 그림이 만약에 없어. 그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써가지고 그냥 x1번에서 x2번 뺀 거에다가 절대값 씌워라. 이렇게만 선수를 하고 있어. 자, 이게 중립해 한 거야. 자,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자. 자, 자, 그럼 그림 하나 더 그려볼까? 얘는 점 A와 점 B 사이잖아.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요. 수직선 원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걔의 좌표를 x1번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때 선분 OA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물론 계산은 x1번이라는 숫자에서 작은 숫자 0을 빼면 되는데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니? x1번을 x1번이라고 하고 x2번을 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그냥 어떻게 나와? 절대값 x1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개념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야, 이게 굳이 따지면 수직선 하나 그렸으니까 공간에서 우리 이걸 1차원이라고 부르지 않냐?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수직선을 하나 더 그렸다? 그러면 2차원이 되겠지? 지금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직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랬을 때 점 A랑 점 B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점에 각각의 X좌표를 X1번이라고 하고 X2번이라고 했어. 그럼 이번엔 2차원이다 보니까 축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얘 각각의 Y좌표를 Y1번이라고 하고 Y2번이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연결한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이거 언제 했는지 기억하네? 피타고라스 때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기억을 떠올려야 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보조선을 딱 그리면 처음 하는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는 알잖아. AB의 제곱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과 같다. 그건 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굳이 여기에서 배운 식을 쓰게 되면은 자, x1번에서 x2번 뺀 거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걸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절대값에서 y1번에서 y2번 뺀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거 이해됐죠? 됐니? 자, 근데 중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굳이 표시는 안 했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 자, 선분 AB의 길이가 자, 피타고라스를 적용을 바로 해서 자,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값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의 제곱 이렇게 써 있었다. 야, 그럼 이게 이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은 걸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좀 확인해 볼래? 여러분, 선생님이 동치관계 얘기했을 때요. 절대값 x하고 루트 x제곱하고 의미가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의미가 같은 걸 동치관계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표현을 이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제곱 대신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자 x 2번 마이너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미안하다. 이거 하나 말고 그 다음에 x의 제곱하고 절대값 x의 제곱하고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것도 의미가 같아서 두 개가 서로 동치관계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절대값을 씌운 형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게 x 1번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 그 다음에 y 2번 마이너스 y 1번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럼 모양이 어때? 순서만 뒤집으면 요거랑 길이가 똑같지. 뭔가 표현하는 게 똑같지. 그래서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결과적으로 같은 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사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됐죠? 중3 때 한 게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잘 봐. A의 좌표가 x1번, y1번이었고 B좌표가 x2번, y2번이었단 말이죠. 그럼 니네가 외워야 되는 식은 이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쉬운 문제는 좌표 주고 길이 계산에 가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학은 항상 똑같아.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무난한 문제. 근데 순서가 이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게 항상 어려운 문제야. 모든 과정이 다 똑같아. 시험 문제도 거꾸로 물어보는 게 항상 변별력 문제야. 자, 그럼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구나라는 걸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다고. 자, x1번, y 1번이라는 점과 x2번, y 2번 사이의 거리가 이 식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자, 녹색 길이 점 하나, 빨간색 길이 점 하나의 거리라고 그냥 거꾸로 해석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접근하는 거 좀 이따 할게. 자, 그럼 간단한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 책에 있는 건데요.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하는 건 너무 편하니까 안 할 거야. 너무 쉬워서. 자, 이게 자, 교재 몇 번인지 내가 안 써놨다. 우리 책에 있는 거 어쨌든. 자, A점, B점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질문. 어떤 점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하나를 딱 찾을 수 있을까? 되게 많지 사실. 왜일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자, 그냥 두 개를 직선으로 이으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중점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지. 근데 얘뿐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길이가 같으면 이 점도 얘랑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얘 말고 되게 많지. 이렇게 이등변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등변 만들어도 되고 되게 많지. 이해됐니? 그래서 점 하나를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답을 못 구해. 나중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식으로 답 내는 게 있는데요. 아직 그건 우리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풀고 특징을 하나 줘.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좌표 찾으세요. 자, 그러면 잘 들어라.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특징이 뭐냐면 무슨 좌표가 빵이죠? Y좌표가 빵이죠. 알지 그거는? 그래서 Y좌표는 빵이고 X좌표를 A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A랑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2분이죠. 그러면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거리랑 관련된 요식을 바로 쓰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여기다 쓰자. 그러면 이 점을 편의상 그냥 P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게끔 하는 A를 찾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 AP를 식을 쓰게 되면은 루트 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하니까 플러스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AP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자, 얘 빼기 얘 하면은 A 마이너스 0의 제곱 되죠.
얘 빼기 얘 하면은 0-3의 제곱되죠. 자, 공식 적용하는 연습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양변에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는 건 알잖아요, 우리. 자, 루트 안에 있는 애끼리만 갖다 놓고 풀면 되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자.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이 a의 제곱 더하기 9와 같아. 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에 a 제곱 날라가면서 5가 넘어가서 4가 되니까 a는 1이라고. 자, 따라서 좌표가 1,0이라고 답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잘 봐라. 아직은 힘들 거야. 근데 한번 경험시켜주려고 그냥 퍼왔어요. 어려운 문제집에서. 잘 봐. 내가 아까 이 식을 이용해서 얘가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인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볼래? 자, 식이 이렇게 나왔다. x-1의 제곱 y-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 하고 더했어. x-3의 제곱하고 y-4의 제곱하고 더했어. 자, 이것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딱 풀기 쉽게 생겼지. 그쵸? 자, 해석하자고. 자, 요거랑 모양 맞추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 얘의 의미가 뭐냐? 해석을 하시면 x, y라는 점과 천천히 할게. 그 다음에 1,2라는 점 사이에 뭐를 의미하냐면 거리야, 거리.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공식에 보면 가운데가 빼기죠. 가운데가 빼기죠. 그럼 여기 만약에 플러스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바꾸면 되지. 뭐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바꾸면 되지. 그럼 그때는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얘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처음에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그때는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문제는 그냥 편하게 나왔어. 자, 그럼 다시 말할게. 1,2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x, y라는 점과 자, 3,4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x-3이 아니라 x 플러스 3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똑같이 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때는 x좌표가 3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마이너스를 바꿨냐면 공식이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의미하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이 뭐를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나중에는 하셔야 돼. 아직은 힘들어.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얘가 노란색, 빨간색 사이의 거리, 노란색, 녹색 사이의 거리 두 개 더하는 거에 최소래. 자, 그럼 가볍게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노란색 점은 좌표를 아직 모르죠. 근데 빨간색 점하고 녹색 점은 구체적으로 좌표를 알지 않을까? 1, 마이너스 2 여기 있네. 그 다음에 3, 4, 3, 뭐 여기 좀 하라고 하자. 얘가 녹색 점이지. 근데 노란색 x, y 좌표를 가는 점은 어디인지 몰라서 대충 여기다가 x, y를 찍었어. 자, 그럼 해석해보자고. 얘가 뭐라고요? 녹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래. 녹색과 빨간색, 노란색이죠?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거리래.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과 녹색 사이의 거리래. 그럼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질문. 얘는 좌표 어딘지 몰라서 대충 찍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더한 거의 최소는 언제일 때일까요? 쭉 이으면 되지. 이해됐니? 그럼 x, y라는 점이 어디쯤 있으면 돼? 얘를 좌대고 이은 선분 위에 어딘가에 아무데나 있으면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더했을 때 길이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빨간색과 녹색 사이에 거리만 찾으면 답이에요. 이해됐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자, 따라서 자, 누구랑 누구? 빨간색하고 녹색 사이의 거리야. 그럼 공식에다 넣을게요. 얘 빼기 얘 제곱하면 4죠. 얘 빼기 얘 제곱하면은 얼마냐? 66에 36.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라는 답이 되죠. 답이 이거야. 알겠지? 어렵지 처음엔. 어려운데 식 보고 해석하는 능력 키워야 돼. 슬슬슬. 그거에 대한 맛보기로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니까 복습하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어렵냐. 자, 다 적으면 다음 거 합시다. 졸려요. 4개 가면서 해야겠네. 네? 자. 이거? 그러네. 죄송합니다. 내가 설명하느라 바꿨구나. 그치? 미안해요.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되겠군요. 바꾸자. 문제를 바꾸세요. 밥 쓰려면 귀찮잖아. 다 그렸지 벌써. 바꾸자. 문제를 바꾸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아까 설명한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은 y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빨간색 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여기서 바꿔서 그냥 하자. 뭐 상관없잖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답 맞죠 그러면? 문제만 여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세요. 됐죠? 그러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졸린 사람 빨리 얘기해. 사탕 줄 거니까 졸면 안 돼 오늘. 졸린 사람 원탁이 안 졸려? 괜찮아? 졸지 마. 미리 하나서 갖고 있어. 졸리면 또 먹어. 알았지? 졸지 마. 오늘 졸면 안 된다고. 오늘부터는 다 중요하단 말이야. 자, 계속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길이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는 유클리드 기하의 얘들아, 고등학교는 해석 기하의 얘들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선분 AB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달라요. 여기 그냥 참고사항이야. 알겠어요? 자, 아직 중등이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니네가 읽을 때 당연히 선분 AB라고 읽지. 그럼 해석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선분 AB 그냥 끝이야. 볼 것도 없어. 자, 여기다가 중학교 과정이라고 쓰세요. 이걸 모르 안 써요. 자,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학교 때는 선분이라고 읽지만 정확하게 고등 과정에서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길이의 의미가 조금 더 진하고 고등학교 때에는 거리의 의미가 조금 더 진해. 요것까지 좀 참고하세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들 평소에 부를 때는 그냥 선분 AB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니까 귀찮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리 문제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평소처럼 그냥 선분 AB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내가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무진장 토 나오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도 좀 줄여서 보려고. 선생님이 보통 이거 어떻게 보느냐면 거리가 영어로 뭐지? 디스턴스 맞냐? 맞지? 맞지? 영어 못해서. 자, 뭐 앞자 따서 D 하나 써. 그 다음에 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D 공식이. 그래서 1번 공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들아 이 문제는 D1 공식으로 풀면 돼 라고 하면은 이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나랑 약속을 좀 하자. 커뮤니케이션. 알겠죠? D1 공식으로 외웁시다. 알았죠? 한 2달간 시험 끝나고 한 달간 지나면 세뇌될 거야. D1 하면 이 공식. 그래도 돼.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니네 토 나오거든 이제. 진짜 기절할 수 있어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 질문할 수도 있어. 작년에 이미 내가 겪어봤거든. 체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진짜 어렵다니까.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얘네들 나중에 수능을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능에 사실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책마다 다 나와 있어. 교과서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루기는 할 건데 중요성이 높지는 않아. 제목이 뭐냐면 이것도 그냥 참고. 제목이 수업자 이름이 퍼프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들어봤나 모르겠네. 선생님 때는 수업자 이름 따서 공식을 많이 불러서 퍼프스 정의라고 하는데 요즘은 중선 정의라고 많이 불러요.
자, 굳이 따지면 내신동이에요. 수능엔 잘 안 나와. 자, 그럼 어떤 게 어떻게 생겨본 건지 확인 좀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중선이 뭔지 알지? 대각의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선분을 그었을 때 절반으로 쪼개진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딱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이렇게 했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을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니까 M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럼 공식이 뭐냐면 자 B의 제곱 더하기 자 AC의 제곱이 그냥 외우면 돼 이거는 알았죠?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에다가 2 곱한 거랑 같아요가 공식이에요. 요게 공식이에요. 자, 물론 여기가 중점인 건 길이 같습니다. 그럼 굳이 얘기하면 BM 대신에 CM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수학자들이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해주려고. 야, 니네 수학자는 아니지만 문제를 많이 좀 풀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문제 풀 때 문자가 많으면 싫죠. 하나라도 적어야 좋죠. 수학자도 사람이니까 니네랑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서 그거를 좀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도형을 좌표에다가 옮겨 그린다고 그랬지. 똑같이 할 거야. 자, 잘 들어. 확인. 이건 좀 쓸 시간 줄 테니까 듣고 적어라. 알았죠? 쓰면서 듣지 마세요. 좌표평면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옮겨 그리는 게 해석기하의 출발이야, 항상. 좌표에다가 도형 그리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형을 옮겨 그리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다룬다고 그랬지. 근데 삼각형을 식 만드는 건 아직 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점하고 선만 할 거야. 어? 그러면 각각의 점은 고위에 뭐가 있어야 돼? 좌표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점, B점, C점에 몽땅 다 좌표를 설정할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A, B, C의 현재 좌표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림만 그렸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A점, B점, C점의 각각의 X좌표, Y좌표를 다 문자를 써버려. 다 문자로 써버려. 자,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문자는 총 몇 개예요? 6개죠. 하기 싫지. 문자 몇 개? 6개란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의 생각, 귀찮아. 얘네 나중에 중선정리 생각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멘트는 귀찮아요. 알겠냐? 진짜라니까? 내가 유치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귀찮아가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야, 6개니까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줄여야 편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래야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선분 BC가 X축에 닿게끔 그려볼게.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상상이 됐어? 이렇게 살짝 돌린 다음에 X축에다가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러면 A, B, C 꼭지점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A의 좌표는 모르니까 똑같이 A, B라고 보면 돼. 근데 B하고 C가 X축에 위에 달라붙을까? 뭐가 반가워? Y좌표가 빵이죠. 문자가 무려 얘를 C,0이라고 하면 얘는 D,0이라고 할 수 있겠네. 문자가 몇 개나 사라졌어? 2개나 사라졌지. 굉장히 좋지. 자, 문자 몇 개? 4개. 근데 그래도 좀 귀찮아. 좀 귀찮아. 점점점. 더 줄일 수 없을까? 자, 내가 지금 이거 그리다가 이거를 지금 내가 표시 안 했거든요. 그럼 표시 한번 해볼까? 자, 중선 하나 그려서 M이라고 하고 중선 하나 그려서 M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전까지 생각하면 좌표가 얘도 점을 모르니까 A, B, C, D, E, F, G, H까지 문자가 8개가 되지.
그럼 줄어들었다 쳐보자고. 그래도 많으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 M점을 좀 움직였어. 자, 사실은 M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형까지 다 움직였어. 그럼 이걸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M점을요, 자, 삼각형을 왼쪽으로 밀어. 그래서 이 M점이 어디까지 오게 그리냐면 원점이 오게. 자, 여기가 M점이 되게끔 삼각형을 옮겨. 그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물론 여기가 중선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럼 이것의 가치가 뭘까? 꼭지점 ABC 썼어요? 자, 모르니까 문자 쓰긴 써야 돼. 자, 써볼게.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야. 자, 아까 문자 4개였지?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B하고 C가 사실 관계가 어떠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의 좌표를 만약에 A, B 썼으니까 C, 0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D라는 문자 쓸 필요 있어요? 반대편으로 간 거니까 여기에 길이가 C인 거잖아. 그러면 반대편으로 C가 간 거니까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C로 바뀌겠지. 따라서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C, 0이라서 마이너스 부호만 붙은 건지 문자가 는 건 아니잖아. 문자가 4개가 아니라 이번엔 3개죠. 이해됐죠? 자,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냐? 무려 반으로 줄어들었어. 편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쯤 되면 할만하니까 오케이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한 거야. 자, 10은 되게 쉬워요. 그냥 요것 따로 하나씩 다 써보면 돼. 자, 천천히 할게. 잘 봐. 자,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자,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할까? A점하고 B점 사이의 선분이니까 거리라고 했죠?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D1 공식이라고 하겠다고. D1번, D1. 자, 그럼 아까 그 공식을 떠올리는 거야.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죠?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되냐? 제곱이니까 루트는 안 써도 된다는 거 알겠지? 루트 안 쓸게. 그러면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되면서 얘 빼기 얘의 제곱하면은 B 제곱이야. AC의 제곱은 이거야. 그러면 A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나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정리하면 2배의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시간 관계상 썼어요. 자, 그러면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하면, 자, AM은 이거죠. 자, 여기 M점이 좌표가 당연히 0,0이지?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AM의 제곱을 하면은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는 거 이해됐나요? D1 공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얘에서 얘까지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마이너스 C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C 제곱이야. 야, 그럼 관계 보이냐? 저기랑 비교해볼래? 좌변이 이거지. 우변에서 앞에 있는 2 뺀 게 이거지. 여기에다가 2 곱한 게 위에 거랑 정확하게 똑같지. 구조 알겠어? 그래서 그냥 끝난 거야. 니네 오늘 숙제 내준 거에 증명과정 문제가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계산하시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증명하세요밖에 없는데 문제 풀어라가 아니야. 증명하세요인데 아이디어가 다 이 과정이야. 이렇게 봤죠? 알겠어?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의 가치는 이거 적용해서 푸는 건 잘 안 나와. 이제는 옛날에나 많이 나왔지. 이제 요새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숙단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책에도 증명 문제밖에 없다. 라스엔을 물어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 중에 제일 비싼 거야. 식이 좀 들고. 알겠나? 과정 알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고? 문자가 많아서 귀찮아.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증명을 쭉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국어를 연습을 몇 개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점 2개 찍어놓고 X축 위에 있는 점과 거리가 같은 거 하나 찾는 문제 있었잖아. 그거에 약간 변형은 뭐가 나오냐면, 자, A점이 6,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B점이 8,3이다. 자,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이번에 x축이 아니라 직선 y는 2x 위의 점 찾아라 이겁니다. 아, 이거 쓸 시간 준다고 했죠? 얼른 쓰세요. 쓰고 나서 하자.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아까는 x축이었고 이번엔 y는 2x라는 얘도 직선은 직선이야. 자, 똑같아. 아까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를 빵으로 놓고 x좌표를 모르니까 a라는 미지수를 썼죠. 그럼 얘는 위의 점을 미지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얘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x좌표를 a로 놓으면 a를 대입한 y 값이 뭐가 나와? 2a가 나오지? 자, 출발은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르게 문자는 하나 썼지만 좌표가 다 존재해요. 0이 안 돼요. 자,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똑같죠? 같은 거리에 있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분 AP하고 선분 BP가 같게끔 하는 A 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똑같아. 무슨 공식? D1 공식 쓰겠다고요. 자, 양변 제곱했다고 생각하고 루트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곱해도 똑같잖아요. 자, 그럼 AP를 D1 공식 쓰면은 AP야? 그러면 A-6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이게 AP의 제곱이죠. 자,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자, BP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8의 제곱 다음에 2A-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좀 영리한 풀이를 해보자. 제곱해야 되잖아. A의 제곱 생기고 A의 제곱 생기니까 약분되지. 2A의 전체 제곱, 2A의 전체 제곱 되니까 약분되지. 안 쓸게. 약분되는 거 아니까. 빼고 쓰자. 마이너스 12A, 36, 그 다음에 12A,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A의 제곱은 안 쓰게. 16A 더하기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날아가는 게 또 있나? 요것도 날아가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게 얘도 날아가죠? 됐나요? 그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8이니까 넘겨서 28A라고 하고. 자, 64에서 36 빼면 되는 거지. 자, 맞죠? 자, 그럼 얼마죠? 28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A가 1이라고 돼. 자,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P점의 좌표는 1,2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거. 자, 이제 할게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내분점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굳이 따지면 1차원적인 개념으로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수직선에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얘기했고, 그거를 2차원으로 바꿔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1 공식이라고 합시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잘 봐. 일단 내분점이 뭐냐면 수직선을 이렇게 딱 하나 그렸다. 자, 일단 내는 한자어로 안 내고 부는 나눌 분자야. 그러면 안쪽을 나눠버리는 점이라고 무식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A점이 있고 B점이 있었을 때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좌표가 고유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점은 좌표가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안쪽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었어. 걔를 뭐 P점이라고만 했어요. 그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X좌표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애가 봤더니 A 선분 AB의 길이를 여기의 길이가 M 대 N 비율로 쪼개는 점인데 그때 이 P점의 정체를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여기 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선분 AB라고 했으면 그 선분 AB 위에 무조건 내분점이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안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이 X를 빠르게 찾는 거를 공식화 하겠다고. 자, 근데 찾아보자. 근데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별도로 알아? P점이 M 대 N으로 쪼갠대, 선분 AB를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는 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겠지. 자, 그럼 이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AP의 선분의 길이, BP의 길이. 자, 근데 이건 지금 2차원 상황이 아니라 1차원 하나야. 그럼 D1 공식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계산하는 거. AP의 길이는 X에서 X 1번 빼면 되지.
자, 그래서 AP의 길이를 x-x 1번 썼어. 자, 근데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을 표현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직선에 명확하게 x가 x 1번보다 크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쓴 겁니다요. 알겠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BP의 길이는 거꾸로 x 2번에서 x를 빼면 되겠죠. 그게 길이의 b가 m 대 n이야. 요거 뭐란 말이야. 자, 근데 정리할 거야. 야, 니네가 알고자 하는 건 누구였어요? x값 알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x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십니다. 그러면 mx2 마이너스 mx를 계산하게 되면은 nx 마이너스 nx1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x는 하고 정리할 거야. 그럼 얘를 이거 넘겨. 그래서 m 플러스 n 하면서 x로 묶었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빨리 했다. 자, 그러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x값이 m 더하기 n 분의, 자, 여기다가 쓰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쓸게. 사실 편하게 쓰려고. 자,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정리되지. 자, 요게 내분점의 좌표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좀 귀찮게 생겼죠? 자, 내분점 공식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순서가 사실 좀 있어요. 잘 봐봐. 이걸 해석하면은 잘 들어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출발점이 A다. 도착점이 B야.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데 몇 대 몇으로 쪼갰어? M 대 N 순서로 쪼갰다라는 거잖아. 자, 이 멘트가 좀 중요해. 출발점이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에 도착한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자, 굳이 따지면 이런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라고 쳐보자. 어? 그러면 선분 AB를 이거 쓰지 마. 선분 AB를 3대 2로 쪼개는 거랑 2대 3으로 쪼개는 거랑 당연히 좌표가 다르겠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선분 AB를 3대 2로 쪼갠 거랑 선분 BA를 3대 2로 쪼갠 거랑 좀 다르다.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한 거는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선분이라고 공부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고등과정에서의 선분 AB는 뭐였죠? A와 B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내분점에서 오게 되면은 출발점, 도착점에 대한 방향을 순서를 반드시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BA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3대 2로 쪼개는 점이 되는 거예요. 선분 AB를 3대 2로 쪼개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3대 2 비율로 쪼개는 거예요. 조금 달라. 출발점이 2점이냐 2점이냐에 따라서 내분하는 점의 위치가 바뀌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를 공식에다가 딱 적용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잘 봐. 출발점이 x1이었지. 도착점이 x2였지. 여기다 보세요. 출발점이 여기다. 도착점이 여기다. 자, 방향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이지. 근데 그거를 몇 대 몇으로 쪼갰대? m 대 n으로 쪼갰다고 했잖아. 근데 n 값은 여기 있어. n 값은 여기 있어.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해서 외우셔야 돼. 자,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x1번이라는 점에서 x2번이라는 점을 n 대 n으로 쪼갰어요 라고 화살표 방향까지 표시해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요 차이 때문에 답을 자꾸 다르게 계산해. 쉬운 문제는 이건 굳이 안 헷갈려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하면 문제가 좀 생기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대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분점 했으니까 외분점도 한번 해보자. 이게 또 생소해. 얘도 이따가 2차원으로 확장할 거야. 근데 너무 쉬워요. 잘 봐. 외분점은 어떤 거냐면 A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점 하나가 선분 AD 위에 있지 않고 여기쯤에 B점이 있어. 걔의 좌표 몰라서 X라고 넣었어. 이번엔 위에 있잖아. 그랬을 때 거리에 대한 관계를 봤더니, 자, 이럴 때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M의 비율이었는데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B가 N 비율이었다.
이해됐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선분 AB를 n 대 n으로 쪼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 그래서 일단 점이 선분 위에 있지 않고 무조건 바깥에 있고 비율상 m 대 n 바깥 방향으로 쪼개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좀 생소하죠? 내분점은 그래도 우리가 중1 과정에서 이런 내분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처음이라. 알겠지? 자, 그러면 구조는 똑같아요. 얘는 그림상에서 구조를 봤을 때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비가 이번엔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요. 식 쓰면 돼요. AP는 x에서 x 1번 빼면 되고 BP는 x에서 x 2번 빼면 되는 거야. 그게 m 대 n인 거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리는 좀 생략하자. 바로 쓸게. 자, 여기에서 니네가 마찬가지로 계산해야 되는 건 x값 아니었습니까? x값 요거 계산하는 거였거든요. 요거.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랑 모양이 똑같다? 잘 봐. 뭐만 다르냐면 mn 똑같아. mx2 nx1까지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냐면 가운데 부호가 얘는 빼기로만 바뀌어요. 구조는 똑같죠? 부호만 반대. 가운데 부호만. 요걸 좀 차이점 아시고. 자, 그러면 똑같아. 내가 내분점 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사실 얘도 이유가 있어. 잘 봐봐. 내가 어떻게 설명했니? A에서 P까지 갈 때 N의 비율이고 P에서 B까지 가는 게 N의 비율이라고 했죠? 그럼 이번 출발점이 누구셔요? A점이 출발점이었다가 쭉 P점까지 갔다가 도착점이 B지. 그럼 이번에도 출발점이 X1번이시고 도착점이 X2번이시란 말이야. 그럼 공식에다가 마찬가지로 좀 모양 맞추기를 해봤더니 X1번 출발점에서 X2번 도착점까지 갔는데 몇 대 몇이래? n 대 n으로 쪼갰다라는 거야. 자, 근데 외분인지 내분인지 확인하는 건 뭐만 확인하면 될까요? 부호가 플러스면 내분이야. 부호가 마이너스면 외분이야. 그것만 구분 지으면 돼요. 알겠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 잘 봐. 얘가 왜 주는지 알아? 얘가 왜 주냐면 니네 중점 공식은 알잖아. 여러분, 중점. 자, 이런 거예요. 그냥 숫자로 안 하고 바로 하자. A점의 좌표가 x1번이고 B점의 좌표가 x2번이야. 자, 수직선에다가 그렸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 계산하세요. 우리 어떻게 했냐? 2개 더해서 반 나머지. 맞나요? 수직선에서 중점 좌표 그렇게 계산했죠. 요 점의 좌표가 x1번하고 x2번을 더해서 반 나눈 게 중점이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야. 잘 봐봐. 오늘은 안 외웠으니까 보면서 합시다. 그쵸? 처음이니까. 자, 중점이라는 의미는 고등과정에서 중점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분 AB를 어떻게 된 거냐면 1대1로 쪼갠 거라고. 이유는 폭이 똑같잖아. 맞나요? n 대 n이 아니라 스페셜한 케이스 1대1로 쪼갠 거란 말이야. 그럼 고등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한 점이야. 자, 그럼 공식에다가 잘 봐봐. X좌표 M점의 좌표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식이 이거였어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게 공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1대1이니까 M 대 N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M에다가 1 집어넣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로 바뀌지. N에다가 1 집어넣고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사라져도 되지. 그러면 순서 바꾸면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하고 그랑 모양이 똑같지. 뭐가 위대한지 알겠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도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는 중학교 때는 중점 계산하는 공식만 공부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1대1 비율이 아닌 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어. 그게 이 공식과 이 공식의 가치야. 알겠죠? 고등학교 도형이 그래 더 중요하다고. 물론 중학교도 당연히 중요해. 더 위대함을 좀 느끼시라고 하면서. 자, 알겠나요?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간단한 걸 해봅시다. A점의 좌표가 1이고요.
B점의 좌표가 6이래. 자, 요거에 다 해볼게. 1번 2대3 자, 내분점 하나씩 해보자. 자, 공식에다가 보면서 합시다. 자, 얘를 그냥 P점이라고 할게요.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자, n 플러스 n이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적용을 좀 빨리 하는 방법 얘기해 줄게. A, B 순서잖아. 그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m 대 n에서 n이 먼저 오는 숫자야. 근데 x 2번은 뒤에 오는 숫자지. 도착점이니까 크로스해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 첫 번째 오는 숫자랑 마지막에 오는 숫자랑 곱하는 거야. 두 번째 오는 숫자와 첫 번째 오는 숫자를 곱하는 거야. 순서 알겠어요? 공식이 보죠. 그래서 mx2니까 2 곱하기 6 얘랑 이렇게 곱한 거죠. 그 다음에 nx1이니까 1이랑 3이랑 곱한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내분점이니까 가운데 부호가 더하기라고. 알겠어요? 자, 연습할 수 있어요? 안 하라고. 자, 그럼 5분의 얼마지? 11인가? 2대 4 60, 15분요? 15. 죄송해요. 근데 약분하니까 3이 되죠. 자, 3이야. 자, 근데 잘 봐라. 일부러 숫자를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좀 느꼈으면 해서 중학생이 이걸 못 풀까요?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숫자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A점의 좌표가 1이고 2, 3, 4, 5, 6이란 말이다. 그러면 A에서 B 방향으로 2대3 내분이면 2칸 가고 3칸 가면 얘가 내분점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좌표가 2, 3이라는 걸 그냥 수직선 그림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니네 문제 풀어보면 분수로 나오는 게 훨씬 많아. 그러면 분수 나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곤란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유리한 거야. 알겠죠? 자, 일부러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외분점도 한번 해보자. 2대3 외분이야. 이것도 수직선 그림을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일단 공식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공식 여기 구조 알지 않냐? 이거에서 이걸로만 바꾼 거예요.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가운데 부호만 빼기로 바꾸면 끝이야. 오케이? 자, 여기다가 식 써놨지. 여기에서 플러스 쓴 것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자,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9대죠. 가계산은. 됐나요? 자, 근데 잘 들어라. 이거 수직선을 좀 그려서 설명해주고 싶은 이유가 외분점이 니네가 되게 생소한 거거든. 잘 들어. 내가 개념 설명할 때 P점이 이쪽에 있는 거만 설명했는데 외분점은 무조건 선분 위에 있지 않아. 다른 쪽에 있는데 외분점이 무조건 선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지는 않아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 자, 여기다가 할게. 잘 봐라. 자, A점이 A점의 좌표가 1이지. B점의 좌표가 6이지. 자, 2대 3이라는 얘기는 출발점이 누구죠? A점이죠. 도착점이 B점이죠. 그럼 이 그림에 봤을 때 M 대 N 갔을 때 중간에 경유지가 누구냐면 외분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들렸다가 도착점에 갔단 말이야. 경유지가 외분점이 항상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럼 봐봐. 2대 3 비율이 되려면 저 방향대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1이라고 그냥 쓰지 마. 이렇게 했어. 2대 3이면 2의 비율로 갔다가 3의 비율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 2의 비율이 돼야 되고 3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비율이 얘가 훨씬 크잖아. 훨씬은 아니지만 더 길잖아. 그림이 안 맞지. 그럼 이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반대로 그려. 반대로 그려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2의 비율을 갖다가 거꾸로 돌아왔을 때 3의 비율로 돌아와야 돼.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번엔 외분점이 어디 있냐면 왼쪽에 위치. 어디? 선분 AB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 그래서 편견을 깨셔야 돼. 무조건 오른쪽에 있지 않아요, 쟤처럼. 알겠죠? 그래서 1로 갔을 때 2의 비율이고 외분점에서 도착했을 때 3의 비율로 도착할 수도 있다. 그림해보자.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써놓은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표는 뭐 계산하면 나오니까. 자, 됐죠? 야, 그럼 이거 칸을 일일이 세면 답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갈 때 2비율이고 돌아올 때 3비율이다? 그럼 생각해볼래? 그림을 내가 좀 왜곡되게 그리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숫자가 쉬우니까 그냥 나와. 돌아갔을 때 2의 비율이고 도착했을 때 3의 비율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얼마야? 1이지. 느낌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5칸이지. 그럼 1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몇 칸 가는 거야? 얘가 5칸이면 얘는 몇 칸? 10칸이잖아. 그럼 이쪽 방향으로 10칸 가니까 1에서 10을 빼면 되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점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알겠어? 물론 이거는 중학생이 풀려고 하면 좀 힘들지. 외분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수직선 그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자, 내가 얘기해보자 하는 건 똑같다. 그림 그려서 모든 문제가 풀려?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됐을 것 같아요. 자, 평균을 좀 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으로 확장을 좀 해보자. 근데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내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도형 내용이 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나오시니까 잘 들어봐봐. 야, 아까 수직선 두 개 그려서 내가 2차원이라고 그랬잖아. 똑같아. 좌표 그릴 거야. 자, 그냥 제목은 2차원으로 합시다. 내분점 2차원. 내가 아까 외분점을 동그라미 2번으로 해줄게. 그럼 3번 합시다. 자, 축을 두 개 그릴게요. 자, A점이 여기 있고 아까 그린 거랑 똑같아. B점이 여기 있어요. 자, 좌표를 보면서 각각의 X좌표를 1번,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를 몰라서 Y 1번하고요 Y 2번이라고 했어요. 자, 두 개를 이은 선분 A가 있는데 똑같이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쪼갰대요. M 대 N으로 쪼갰대요. 그때 내분점 P점의 좌표 찾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한 보조선 그렸었죠? 잘 봐봐. 보조선 그리고 보조선까지 그렸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닮은 공부했을 때 일단 요 그림부터 한번 보셔야겠죠? 이 점이 내분점이잖아. 그러면 X축에 수선 그었을 때 얘가 내분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Y축에 수선 그렸을 때 얘가 내분점의 Y좌표가 되는 거 이해됐나요? X, Y 찾는 게 답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공부했을 때 토 나오게 많이 했던, 자, 곧 시험 대비할 때 우리 많이 할 것 같아.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공식 뭐였지? 부분대 전체는 부분대 전체는 부분대 전체와 같다. 기억납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공식이 이거였죠? 이거 다 써도 돼.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쓰지 마. 이것 때 이것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이것 때 이것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었지. 기억나요? 자, 내부에 물론 평행선이 있을 때였단 말이야. 요걸 여기다 적용해 보려고. 잘 봐봐. 여기 내분점이 있는데요. 그거를요. X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렸어. 그럼 내부에 평행선 그려진 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미 내가 표시를 이미 해놨는데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렇게랑 이렇게도 평행한 거잖아. 맞냐? 그럼 내부의 평행선을 이쪽 방향 하나씩 그었는데 이쪽 방향부터 한번 봐봐. 그럼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공식에 의해서 M 대 N 비율이 어디로 와? 여기가 M의 비율이고 여기가 N의 비율이 되겠지. 이해됐나요? 네, 그게 그대로 평행하게 밑으로 축축축 내려오면은 X1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M의 비율이지. X에서 X2까지의 거리가 N의 비율이지. 따라서 여기가 M의 비율이고 여기가 N의 비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 아까 봤지? 내가 내분점 했을 때 처음 그려줬던 그 그림이죠. 이해됐어요? 여기를 A점이라고 했고 아까 여기를 B점이라고 했어. 그럼 X가 M 대 N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지. 따라서 공식이 새롭게 안 만들어서 이 X를 찾는 공식이 뭐냐면 안 외웠으니까 쓰자.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이라고 아까 했던 그 공식이라고. 알겠어요? 자, 한번 봐라. 느낌상 Y 값도 똑같겠지. 자,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조선을 아까처럼 이렇게 그렸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n 대 n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대 여기가 n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겠지. 그게 수직선 좌표평면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오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 대 여기가 m의 비율이고 여기 대 여기가 n의 비율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냐? 그럼 잘 봐라. 여기 있는 y라는 애는 정체가 뭐가 되냐면 y1에서 출발해서 y2까지 가는데 몇 대 몇으로 쪼갰어? m 대 n으로 쪼갠 놈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공식에서 뭐만 바뀌면 되냐면 여기에는 x1, x2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y1에서 y2만 집어넣으면 답이야. 자,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리가 없어서 자, 저 y 값은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자,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돼. 근데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수직선에서 했었던 내분점 공식을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x 좌표끼리 한 거지. 얘는 y 좌표끼리 한 거지. 따라서 x축 y축 그려지게 돼 있으면 내분점 계산을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좀 기억하자고. 도형의 닮음에서 출발하거나. 알겠죠? 새로운 공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 컴마 얘가 내분점 좌표예요. 알겠죠? 자, 따로 안 쓸게 그거는. 그럼 내분점도 똑같다? 이 그림은 오늘 이후로 안 해. 오늘만 하는 거야. 자, 좌표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여기가 A점이고요. 좀 작게 그리자. 여기가 A, B. 그래서 똑같아요. X 1번, X 2번, 그 다음에 Y 1번, Y 2번. 자, 두 개 이은 성분 A, B를 자, N 대 N으로 외분하는데, 자, 그럼 연장선을 좀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연장했을 때, 자, M 대 N이야. 자,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의 비율인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 경유지가 뭐가 되는 거야? 외분점의 좌표 편의상 얘는 그냥 자, Q점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 아까 P점을 안 썼네. P점 뭐로 안 썼네요. 자,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느끼는데 보조선을 그려. 이렇게 수직하게 보조선을 그려. 또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기네. 자,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X축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하나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외분점의 X좌표를 X1번 X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Y라고 했을 때 이게 얘가 정체가 뭐가 되냐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 M 대 N이면 얘 대 얘도 M 대 N이야. 이해됐어? 요 공식 쓴 거야, 요 공식. 여기니 M 대 N 비율이 부분 대 전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비율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 비율이 된다. 자, 근데 이것도 아까 했던 거라, 아까 했던 거잖아. X1에서 출발해서 경유지를 거쳐서 도착점까지 왔는데 몇 대 몇? M 대 N 비율로 외분하는 거라고. 자, 따라서 좌표평면에서 외분점의 X좌표는 X 좌표끼리 계산했을 때 M 대 N 외분점하고 똑같아요. 그럼 알겠죠? 자,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Y 좌표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의미 똑같으니까 따로 안 할게요. 이해됐니? 자,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를 이거는 써보자. Q점이라고 했을 때 Q점이라고 했을 때 Q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좌표끼리 외분점 공식을 쓰는 거야. M-N분의 mx2-nx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n분의 my2-ny1 이렇게 된다. 자, 결론은 이거죠. 내분점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내분점 계산해. 외분점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마찬가지로 외분점 계산해. 계산을 두 번만 하면 된다. 자, 이해됐나? 자, 연습해보자. 자, A점이 1,2고요. B점이 4,5. 얘도 아까랑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공식을 몰라도 그냥 수직선에다 그리고 짜맞추기로 숫자가 나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았죠? 자, 뭐 할 거냐면
자, 2대1 내분점. 그 다음에 2대1 외분점. 자, 그러면 두 번 하는 거라고. 자, P점이라고 합시다. 얘는 Q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P점의 좌표는 X좌표끼리 하라 그랬지? 자, X좌표 해볼게요. 1하고 4가 있습니다. 곱할 때 어떻게 곱하라고 했죠? 크로스해서 곱하라고 했죠? 크로스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돼? M, 자, M 플러스 N분의니까 2 더하기 1분의 MX2 N X1 하면 1 곱하기 1이지. 자, 이게 X좌표야.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Y좌표. 자, 그럼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분의 얘랑 이번에 누구랑 곱해? 얘랑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그 다음에 1하고 2랑 곱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게 다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3이고 9죠? 그럼 약분되면 3이지. 그럼 얘는 3분의 12니까 4가 되지. 그래서 3,4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자, Q점과 뭐냐면요. 자, 그러면 공식의 구조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여기에서 외분점으로 바뀐 거다? 그럼 공식은 뭐만 차이가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동일한 과정이니까 빼기로만 바꿉시다. 자, 컴마. 자, 2-1분의 2 곱하기 5에서 1 곱하기 2를 빼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이거 1이고, 자, 8에서 1 빼니까 7이죠? 그쵸? 얘도 1이고, 10에서 2 빼니까 8이죠? 그래서 얘는 7,8인데, 이렇게 나와. 됐죠? 자, 공식 연습 가볍게 해봤습니다. 자, 몇 개 연습 좀 해보자. 자, 책에 있는 오늘 나갈 숙제인데, 이게 사실 중2 때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책에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애들이 지금 잘 풀리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3개의 점이 있다? 근데 뒷점을 아직 몰라.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이니까 가 되는 점 D의 좌표를 계산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잘 봐. 니네 도형 이번에 어차피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나중에 도형 니네 그림 그릴 때 지켜야 되는 약속이 뭐가 있냐면 A 쓰고 B 쓰고 C 쓰고 D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속한 게 뭐가 있었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을 돌리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보통은 반시계 방향으로 제일 많이 써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에 A, B, C, D라는 네임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 만약에 네임이 이렇게 A, B, C, D가 적혀 있으면 얘를 모르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어떻게 되냐면 평행사변형. 자, 시험법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의 특징 기억나는 거 얘기해 봅시다. 뭐 있어요? 형사 특징 뭐 있어? 혜빈아? 평행사변형 특징 뭐 있어요? 두 쌍이 평행하잖아. 또 대변끼리 길이가 같잖아. 또 대각의 크기가 같잖아. 또 뭐 있어? 하나도 모르냐? 뭐 있어? 대각선의 성질 뭐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잖아. 미치겠다. 시험 어떻게 볼래? 자, 그럼 뭘 할 거냐면 해봐. 여기서부터 필기해라. 1,5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 자, 마이너스 1이고 시점의 좌표가 4,1란 말이야. 자, 그럼 생각. 이게 왜 여기서 나왔냐면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그렸을 때 서로를 이등분한데 고등시선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A점하고 C점하고 있는데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다? 그럼 대각선이 뭐 어떻게 된다고?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말은 대각선의 교점의 의미가 뭐예요? 고등시선에서 접근하는 대각선의 교점의 뜻이 뭐예요? 대각선 선분 AC의 중점이지. 맞냐? 중점이지. 자, 그럼 공식에 의해서 풀 수 있잖아. 공식 어떻게 됐어, 아빠?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였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5의 좌표가 자, x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니까 5가 되지. 됐나요? 그 다음에 y좌표도 2분의 5 플러스 2가 되니까 7이 되겠죠. 이게 중점의 좌표란 말이야. 똑같아. x좌표, y좌표 따로 계산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선분 BD의 대각선이죠? 중점하고 똑같아야 되지. 얘도 왜냐면 얘도 서로 이등분 하니까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의 오점을 찾으면 자, 얘하고 자, D점의 좌표를 통으로 몰라? 그래서 X좌표랑 Y좌표를 못 단다 A, B라고 미지수를 쓰는 거야. 모르니까 어떡해. 자, 그럼 공식에 의하면 2분의 X좌표끼리 더한 거가 X좌표, Y좌표끼리 더한 게 Y좌표.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얘랑 같아야 되지. 자, 그럼 A는 얼마? 6. B는 얼마? 8이 되지. 이렇게 찾는 거. 답이 6,8이다. 알겠어요? 완전 적절한 문제지. 중학교 도형 모르고 못 풀잖아. 근데 자, 쓰고 얘기합시다. 이게 오늘 숙제라고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문제를 직접 풀어주진 않을 거야. 이거에 만약에 얘들아 이거 상상을 해야 돼. 니네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는 이제 모든 도형을 좌표에다가 그리는 거다 보니까 도형을 좌표에다가 올려놓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제 그게 이제 또 다른 고통이란 말이야. 그냥 도형도 힘들어 죽겠는데 좌표에다가 옮겨놓으라고? 어우 싫어.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임이 빠졌어.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2 그 다음에 자, 얘는 점 하나 몰라. 이렇게 비워놨어. 얘네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때 A 값하고 B 값 찾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저거랑 이 문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아까 이걸 왜 얘기했죠? A, B, C, D 순서대로 쓰는 게 약속이라고 그랬지. 얘는 각각의 점에 이름이 없지. 이게 뭐를 뜻하냐면 반드시 A가 얘일 필요가 있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냥 얘네들은 꼭지점만 되면 돼. 순서가 관계없는 거야. 순서 얘기해도 경우의 수 터나오지 마시고. 알겠어요?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잘 들어. 그래서 얘네들이 A, B, C, D 이름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 A가 반드시 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된단 말이야.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느낄 수 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라. 자, 1,5를 그렸습니다.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2를 그렸습니다. 현재 3개의 점은 고정이죠. 바뀔 수가 없죠. 그럼 이 점을 어디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건데, 자, 앞에 뭐 계산한 게 답이 6,8이었거든? 6,8이면 자, 얘네 3개를 일단 지금 연결하면 돼. 6,8을 찍게 되면은 6,8이 여기쯤 6이고 8이 여기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개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상이 됐어요? 근데 아까는 A, B, C, D가 정해져 있던 거라고. A, B, C, D였죠? 맞죠? 정문제에서는? 근데 이번에 A, B, C, D가 없어. 그러면 꼭 여기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린 건 이건 두 개 이용의 대각선이지. 그럼 얘가 대각선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선분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제 평행사변형의 선분이에요. 그럼 이번에 얘가 대각선이야. 그럼 평행사변형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대각선을 넣었을 때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평상각도 만들어지겠죠. 그럼 굳이 꼭 여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 찾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까? 풀이 방법은 똑같겠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하고 겹쳐 풀면 된다. 저거랑 풀이 과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볼래? 어떻게 되냐? 얘와 얘의 중점 계산해볼게요. 자, 암산합시다. 더하면 3이니까 나누면 2죠? 2분의 3이죠? 요즘에 접해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이죠?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럼 이번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 얘의 중점하고 똑같아. 자, 얘를 이번에 A, B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중점을 찾으면 걔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1, 자, 2분의 B 더하기 5와 같아야 돼요. 자, 그때 A, B가 뭐가 나와? 자, 더해서 3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 3, 2, 1, A가 그래? A가 이거 나오네. 잠깐만, 너무 잘했다. A가 이거 나오고 B가 마이너스,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구나. 자, B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좀 잘못 그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4, 4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잖아.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말고 또 있어. 더 있단 말이야. 이번엔 어디 위치하면 될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이거 푸는 문제가 있어요, 책에. 오늘 숙제예요.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5, 1, 1,5. 그 다음에 4, 2. 자, 이번엔 대각선을 얘를 대각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가 평행사변형의 선분이에요. 그럼 남은 대각선은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사각형이 형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X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찾아봐야 아는 거야. 그림을 내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만 한번 계산해 보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4, 2고 1, 5. 그럼 이번에 교점의 좌표가 얘와 얘의 중점이야. 맞나요? 그럼 더하면 빵이니까 0 나오네. 그럼 중점의 좌표가 자, 얘를 A, B라고 했을 때 자, 뭐가 되냐면 자, 더해서 반 나누면 X좌표 빵이고요. 더해서 반 나누면 2 나오죠? 진짜 Y축 위에 생겨버렸다. 그러면 그쵸? 이번에 좀 제대로 그렸나봐. 자, 그 다음에 그게 뭐랑 같아야 돼? 이 점의 좌표 여기가 A, B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A, B죠. 죄송.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더해서 반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4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2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그때 A 값이 뭐 나와? 마이너스 4. B 값이 뭐 나와? 빵 나와. 근데 또 이쪽에 그림을 잘못 그렸네. B가 0이 아니라 2분의 3, 2구나. 그렇죠? 2구나. 자, 어쨌든 A, B가 3, 4분, 2, 4분면점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림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차이점을 내가 좀 느끼고자 숙제지만 미리 하나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네임이 정해져 있으면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답도 무조건 하나야. 근데 점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으면 다양하게 나와.
저거 포함해서. 자,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응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들아, 무게중심이 뭐였냐? 중선의 교점이었죠? 맞나요? 자, 여기서도 무게중심이 또 나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잘 봐라. 자, 시작은 삼각형을 일단 좌표표면을 계속 그렸어. 잘 봐봐. A, B, C점이 있는데 좌표를 모르니까 x 1번, y 1번이라고 하고 아까 파푸스 정리라고 했던 거랑 그림이 똑같지? 그치? 자, 얘는 근데 좀 달라. 물어보는 게 달라요. x 2번, y 2번이라고 봤어요. 자, C점의 좌표를 x 3번, y 3번이라고 봤어요. 무게중심의 특징을 알자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도 점이잖아. 그럼 그 점을 좌표로서 다루고 싶은데 공식을 만든 거야. 되게 쉬워. 잘 봐. 근데 증명 과정이 중학교 때 했었던 특징을 그대로 쓰게 돼 있어. 잘 봐라.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아니냐? 그럼 중선 하나 딱 그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쪼개지. 기억합니까? 그래서 2대1로 쪼개는 점 여기쯤을 무게중심 G라고 한번 했어. 당연히 여기는 중점이니까 그냥 M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G라는 좌표를 직접 찾고 싶다고.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얘부터 계산하자. 1번은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B점하고 C점의 중점인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M점의 좌표는 그냥 내분점 공식 쓰면 쉽게 나와. 더해서 반나누기로 했잖아. 그래서 2분의 x 2번 더하기 x 3번이야. y 좌표는 2번에 y 2번 더하기 y 3번이야. 자, 이게 중점이지. 그 다음 G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쪼갠다고? 2대 1로 쪼갠다고. 야, 그럼 누구 기준으로 2대 1이야? 출발점이 A야. 도착점이 M이야. 경유지가 당연히 내분점이야. 몇 대 몇? 2대 1로 쪼갠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등과정에서는. 자, 그럼 공식을 써보자. 자, 4개 나누게 진짜 2번이야. 자, 이건 지우자. 2대 1로 쪼개는 거야. 자, 천천히 할게.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계산하려면 2대 1이니까 m 플러스 n이니까 2 플러스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곱하기로 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이거예요. 그러면 2의 비율의 숫자랑 누구랑 곱해?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의 x 좌표랑 곱해야겠지. 그럼 2를 곱해. 2 곱하기 2분의 x 2번 더하기 x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자, 1이랑 누구랑 곱해? 반대편에 있는 a점의 x 좌표랑 곱해야 되지. 그럼 1 곱하기 x 1번 이렇게 되죠. 자, y 좌표는 과정이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얘만 계산해보자. 봐봐, 암산할 수 있냐? 2 날라가죠. 맞아요. 분자에 뭐 남아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남지. 분모는 얼마예요? 3이지. 그럼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3분의 x1번 더하기 x2번 더하기 x3번이야. 이게 공식이야. 간단하지. y좌표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3분의 y1번 더하기 y2번 더하기 y3번이 공식이에요. 외워야 돼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기하스럽게 접근해가지고 해석기하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지금 공식 만든 거야. 알겠죠? 야, 근데 해보니까 느낀 점이 뭔지 알겠네. 중학교 때는 모르면 못 풀겠지. 알겠니? 나중에 니네 원의 과정이 시작할 때 똑같아. 원의 성질 모르면 못 풀어. 고등학교 내용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야. 2대1로 쪼개는 거 모르면 못 풀 거 아니야. 알겠어요? 공식만 안다고 다가 아니야. 이것만 푸는 게 나오겠냐 문제가? 당연히 아니죠. 중학교 내용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거를 증명 과정에서 제발 좀 느끼시라고. 알겠지? 무게중심의 정의, 중선의 교점이다. 특징, 2대1로 쪼갠다. 당연한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몰랐던 사람 기억하시라고. 됐나요? 자,
결과만 보면 간단해. 어때?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죠? Y좌표끼리 더해서 3 나눴죠?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외우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건, 수학적인 지식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아. 근데 그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걸 알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니네가 배워야 되는 문제풀이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 풀어제끼고 적용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수능을 보셔야 되잖아. 수능 준비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니네가 문제 풀면서 책에 없는 새로운 지식들을 되게 많이 습득을 하게 돼. 지금은 다 할 수 없어, 그걸. 그거에 극히 일부분 하나만 좀 할 건데, 우리 교재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자, 이거는 그냥 공식화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제목은 그냥 수학적인 사실이라고 합시다. 유치하게 표현하면 상식이니까 외워. 자,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외우면 돼. 자, 보세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자, 당연히 A점, B점, C점이라서 x 1번, y 1번이고, 자, 이거 좀 지웁시다. x 2번, y 2번이고, x 3번, y 3번이란 말이죠.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 잘 볼래? 자, 얘네 시험 때기도 해야 되니까 결국이어서 다 얘기해줄게. 사실 작년에 이렇게 안 했어. 왜냐면 작년에 수업했던 애들은 예비 중3이었고 수업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거 아니지. 근데 니네 이제 시험 때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세트로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얘를 선분의 길이를 m 대 n으로 쪼갰어. m 대 n으로 쪼갰어.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쪼갰어. 쪼갰을 때 각각의 선분에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 하나씩 생기겠지. 그거 세 개를 연결해서 새롭게 내부에 뭔가 삼각형을 만들었어. 결론은 이거예요. 자, 흰색 삼각형을 그냥 ABC라고 하고요. 빨간색 삼각형의 꼭지점을 DEF라고 할게요. 결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라는 거냐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정확하게 포개진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외우자. 무진장 잘 나와요. 자, 확인은 시켜드릴게요. 그냥 이유 없이 외우는 건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저 공식에 의해서 바로 계산이 되죠. 자, 요겁니다. 그냥 x1번, x2번, x3번 다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러면 얘 좌표가 그냥 얘야.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얘랑 똑같기만 하면 증명 끝나는 거겠네. 알았죠? 자, 오늘은 이해하는 게 초점이야. 알겠죠? 외우는 건 문제 풀면서 외워. 알았지? 오늘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DEF가 의미가 뭐였어요? 각각의 선분의 내분점들이었지. D점, E점, F점의 꼭지점을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써줄게. 자, 시간 관계상 쓰는 겁니다. 자, E점의 좌표가 내분점 공식서로 쓰면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MX1이고, 그 다음에 F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자, MX3번 더하기 MX2번이에요. 공식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할게. 자, 그 다음 얘는 m 플러스 n분의 자, 어떻게 되냐면 mx1 nx3야. 좌표예요, 각각이. 자, 근데 여러분 원래 이게 좌표평면에 그린 거다 보니까 이 점에 지금 내가 쓴 건 x 좌표만 한 겁니다. 자, 근데 동일한 과정이라서 내가 아까 y 좌표 생략했잖아. 얘도 좀 생략을 할게. 계산이 똑같아서 x 좌표만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것만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요. 공부한 거에 따르면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라며. 그럼 그거에 따르면 D점, E점, F에 x좌표,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게 무게중심 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겁니다, 이제.
계산하면은 x좌표만 하겠다. x좌표. 자, 그러면 3개를 더했어.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3을 앞으로 좀 빼볼게. 3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뺐어요.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돼요? x좌표끼리 다 더하라고. 다 더할게요. 자, 근데 구조를 좀 봐봐. 분모가 n 플러스 n으로 자체적으로 통분이 돼 있어요. 통분할게요.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3개 다 더하면 되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쓰자. mx2 더하기 nx1이고 mx3 nx2고 mx1 더하기 nx3 이렇게 되는 거지. 왜 y좌표 생략했는지 알겠지? 너무 길어. 똑같으니까 생략했던 거. 컴마 생략. y좌표 안 썼어. 야, 그럼 위에 잘 봐봐라. x1번, x1번 여기 똑같은 거 여기 들어와요.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똑같고 x1번끼리 더하면 x1로 묶어서 m 플러스 n 해서 x1번을 묶이지. 그 다음에 x2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x2, x2번으로 묶으면 얘도 n 플러스 n으로 묶이지. x3번이랑 똑같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약분 되죠?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n끼리 싹 다 날라가지. 그럼 뭐만 나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남지. 따라서 결론이 3분의 1에 3의 x1번 더하기 x2번 더하기 x3번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기존의 무게중심의 좌표의 2분하고 완전 똑같이 나오죠. 결론이. 그래서 외우시오. 알겠나요? 외워야 돼. 야, 이 과정을 다 바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해만 하면 돼. 알겠어? 자, n 플러스 n이 분자 보면 싹 다 날라가서 얘만 남은 거야. 됐나요? 자, y좌표도 똑같이 나와. 알겠지? 자, 근데 플러스 작년에는 이걸 내가 따로 얘기 안 해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DEF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내분점 1이 연결해서 만든 거지. 맞냐? 자, 이것도 논리적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내릴게. 자, 플러스 하나 더. 이거랑 세트로. 자, 여기에 있는 DEF는 내분점으로 만든 건데요. 만약에 외분점을 연결해서 만들었다면 그냥 그림만 간단히 그릴까? 이건 그냥 과정을 말할게요. 삼각형이 있다. 이번에 m 대 n으로 외분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m 대 n이야. m 대 n. 자, 물론 연장선을 그렸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할 경우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해. 그 다음에 얘도 연장선을 그렸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해. 그럼 이번에 외분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 개를 연결했어요. 요렇게 연결했어요. 당연히 외분점으로 연결했으니까 더 삼각형이 커지겠죠. 자, 결론이 이겁니다. 삼각형 ABC라, 자, 녹색 삼각형의 이번에 꼭지점을 D, E,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뭐가 같냐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아. 증명 과정은 똑같아요. 완화를 내려야겠어. 알겠죠? 자, 외워야 되는 거고 합시다. 자, 이거를 일단 오늘은 공식 적용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문제풀이 하면은 내가 얘기했던 게 다 나와. 나중에. 라센이랑 바이블에 다 있어. 그래서 하나씩 경험을 하시면서 아, 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았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합시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2개 했다. 하나 더 있다. 자, 이것도 무진장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2차 함수 기억하죠? 자, 하나 더 할 거라고요. 삼각형이 있었을 때
ABC는 삼각형의 꼭지점이에요. 자, 그냥 그림 하나 그릴까? 간단하게. 이렇게 잘 보여주나? 자, A점하고 B점하고 C점이 있어요. 내부에 한 점 P가 있어. 그림의 구조가 이래. 그랬을 때 PA의 제곱과 PB의 제곱과 PC의 제곱 더하는 게 최소가 되는 자, P의 좌표를 계산해라. 결론부터 내리면 얘가 어느 분하고 똑같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아요. 외우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 이거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이 느끼는 건 칠판이 좀 막 길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벽에 탁 부딪히면 되게 끊기가 이렇게. 사실 저 끝에 강의실이 너무 탐나. 그때 한번 수업 해봤잖아. 길지. 거기 가서 수업하고 싶어. 칠판이 기니까. 저 끝에 13, 14 조기실에 있는데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저기가 딱 좋아. 난 저기서 치마 수업을 해봤거든. 너무 좋더라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딱 뒤에 보면 요만큼 남아있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변태 같은데 너무 행복해 가면 글씨를 더 쓸 수 있으니까 난 이러면 이제 짜증나요. 부딪히면. 사실 저 그림도 이쪽에 그렸어야 했는데 이런 거 모르죠. 이런 얘기해도 빨리 집에 언제 가야 이 생각만 하고 아니냐? 야, 오늘 한거 진짜 중요하니까 제발 좀 봐라. 오늘 정말 오래 했잖아. 야, 2시간 동안 개념만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쵸? 물론 내가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까 괜히 신게 이래 드신 거야. 알았지?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그 RPA 또 겸사겸사 해보거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테니까 그 RPA 문제가 어려운 게 몇 개 좀 있어요. 얘네가 안 풀어본 것도 있고 해서 다음 시간에 그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 제발 복습해라. 알았죠? 수학 3 끝날 때까지 쉬워하는 단원이 하나도 없다. 다 어려워요. 3개만 더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분형이. 알았죠? 자, 파이팅 합시다. 우리 방학 때 주된 메뉴야. 자, 일단 참고로 진도는 평면좌표까지만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그때 한번 얘기했지? 우리 일품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까지. 일품 쭉 달려서 마무리하고 끝나면 바로 공대탑 들어갈 거야. 요거 끝나면은요. 진도 다 끝나면은요. 알겠죠? 자, 왜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곱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세요. 그냥 제곱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아. A, B, C의 좌표를 x1번, y1번, x2번, y2번, x3번, y3번. 자, 얘도 논리과정이 똑같아서 x좌표만 할게. 무게중심하고 똑같다며.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는데? x좌표가 3분의 x1번 더하기 x2번 더하기 x3번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요게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돼. 자, x좌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직접 대입할 거예요. PA니까 D1 공식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니까 루트는 안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점의 좌표 모르니까 x, y라고 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x-x1번의 제곱 더하기 y-y1번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이죠. D1 공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x-x2번의 제곱 더하기 y-y2번의 제곱. 얘가 PB의 제곱이고요. x-x3번의 제곱 더하기 y-y3번의 제곱. 이게 PC의 제곱이에요. 전개할게요. 어우, 길어. 근데 다 안 하겠다고. x 좌표만 합시다. 자, 얘랑 얘만 전개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1 x 더하기 x1번의 제곱 되고 요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2번의 x 더하기 x2번의 제곱. 자, 동영상 보는 애들 계속하는 애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어떻게 보냐 집에서. 얘를 한번 봤으니까 그래도 다시 보면 이해라도 되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3번의 x 더하기 x3번의 제곱. 자, 문자가 맞긴 하지만 그냥 곱셈 공식이잖아. 뒤에 거는 y좌표니까 생략하겠다. 자,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값이야. 그럼 x에 관해서 정리하면
x제곱 3개 있지? 3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거 보시면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2x3가 각각이 뭐야? x 앞에 개수들이지. 묶어. 마이너스 2에 x1번 더하기 x2번 더하기 x3번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가 돼? x1번의 제곱, x2번의 제곱, x3번의 제곱. 저걸 왜 하고 앉아있을까? 내가 생각하지 마.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y좌표 생략. 자, 그럼 최소가 될 때라고 했죠? 생각해봐라. 여러분 2차 함수 때 최소값 어떻게 찾았어? 표준형으로 바꿨지. 정신 차리고 잘 들어. 표준형으로 바꿨지. 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었지.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이런 문제 안 나오죠? 나와요. 바꾸면 이렇게 돼. 시험 문제. 선생님은 친절하니까 써줄게. 이거 어디 나오냐면 바이블의 기본 다지기에 있어. 똑같아. 숫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거야. 여기 써와야 돼. 알았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풀어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뒤에는 생략. 자, 그럼 잘 들어. 이 문제에서는 최소 값이 아니야. 최소가 될 때의 좌표야. 그럼 니네가 관심 있는 건 최소 값이 아니라 x값, y값이지. 지금 잘 들어라.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언제 만들어져? 말 그대로 꼭지점에 x좌표 대입해야지 최소값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상 이 식 상태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x좌표는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었지. 2차 함수 때 했죠. 그러면 얘를 0 만드는 x값이 누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이면서 그분이 2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는 누구니? 3분의 x1번, x2번, x3번 되죠. 야,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알았냐? 문자만 많은 거지. 표준형 바꾸는 건 뭐야 어려워. 이거 지금 어려워하면 큰일 나는 거야 사실은. 시간관계상 써준 거야 얘들아. 알았냐?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 니네가 아까 암기하라고 했었던 무게중심의 x좌표랑 일치하죠. 결론 나왔지? y좌표도 똑같이 나와. 자, 결론. 이거를 최소를 만드는 피해좌표는 누구랑 같다?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결론입니다. 자, 수학적인 사실로 상식으로 세 가지 꼭 외우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